다음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그림에서 제일 좌측에 있는 부분은 이제 온프레미스 방식에서 사용자가 관리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나타낸 것인데요. 지금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항목들은 이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. 어떤 어플리케이션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부분, 여기서는 이제 뭐 랜 케이블링을 한다든지 또 어떤 스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 직접적인 관리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요. 그 위에 어떤 스토리지, 뭐 디스크를 어떻게 구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, 그다음에 서버를 뭐 구입하는 것부터 해서,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가상화하는 부분도 이제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되고, 운영체제 설치, 그리고 미드웨어, 런타임 이런 부분,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관리,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, 관리, 운영 이런 부분까지 다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. 클라우드 제공 서비스는 이러한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영역,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하는 영역, 그 다음에 사용자가 관리하는 영역,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여러 유형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.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이 IaaS입니다. 이 IaaS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의 약어인데요. 이것은 클라우드 제공 업체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전부 다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. 즉 IT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한 가장 밑바닥이 되는 네트워크, 스토리지, 서버, 그리고 가상화까지를 전부 다 자체적으로 제공을 해주고, 사용자는 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관리를 할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. 사용자는 단지 운영체제부터 그 위에 필요한 미드웨어, 런타임, 데이터,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사용자 관리를 하게 됩니다. 물론 클라우드 벤더에서 이 운영체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클릭만으로 다 설치가 이제 되는데요. 이러한 운영체제에 대해서도 뭐 유료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OS라든지 아니면 서브스크립션을 제공하는 OS를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,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 운영체제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이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OS 라이센스 업체에 직접 케이스 오픈을 하거나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클라우드 벤더에서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외에 그 외 부분을 전부 다 관리하는 부분을, 유형을 이제 IaaS라고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이 파스라고 하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 유형인데요. 이것은 클라우드 제공 업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관리를 합니다. 이 네트워크부터 이 런타임까지 전부 다 관리를 하고, 사용자는 원하는 대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운영하고, 그리고 데이터 역시 이 클라우드 벤더에서 제공하는 이 미드웨어나 이런 부분 런타임 위에서 데이터는 사용하고자 하는,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만 관리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. 이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저장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. 여기까지 제공을 하는 것이 파스 유형이 되겠고요. 그리고 이 사스 유형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, 지금 보면 노란색이 아예 없죠.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부터 이 네트워크까지 모든 영역을 다 클라우드 벤더에서 관리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는 내가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는지, 또는 데이터를 어떤 구조로 저장하는지, 이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, 내가 백업을 하거나 어떤 유실에 대한 걱정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.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어플리케이션까지도 이 클라우드 벤더에서 제공을 하게 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 IaaS 서비스는 이제 우리가 구글 클라우드로 실습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VM 서버가 있습니다. 컴퓨터 엔진. 그래서 이런 VM 서버, 컴퓨터 엔진에 대한 서비스가 IaaS 서비스가 되겠고요. 이 파스 서비스는 이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을 합니다. 이거는 이제 앱 엔진이라고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, 이게 파스용의 서비스입니다. 그리고 이 사스 서비스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. 실생활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 웹 관련된 부분들, 우리가 웹에 로그인해서
이메일을 쓴다든지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메일이나 그리고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쓰는 그런 드라이브 서비스라든지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하면 뭐 포털 사이트에 제공하는 홈페이지형의 블로그라든지 그리고 이커머스 측면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쇼핑몰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웹 관련 부분 우리가 많이 실생활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 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CRM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영업, 마케팅, 고객 서비스, 뭐 어떤 분석, 다양한 고객 중심 활동을 할 수 있는 CRM 사스가 유명하죠. 세일즈포스닷컴 등이 있고요.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부분, 뭐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슬랙 기반의 채팅을 한다든지 그러한 비즈니스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도 다 사스 이해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 뭐 지라나 트렐로, 쉐어포인트, 노션 등 로그인해서 서비스 받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스 유형이 되겠습니다. 보통 클라우드 제공 서비스의 유형,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IaaS, 파스, 사스 세 가지만 다루고 있는데요. 우리 교육 커리큘럼에서는 이 펑션 애저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펑션 애저 서비스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요. 크게는 이 플랫폼 애저 서비스 안에 속했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이 펑션 애저 서비스는 이 클라우드 벤더에서 이 함수를 사용자가 개발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이 함수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함수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되고요. 그리고 데이터만 관리를 하면 되게 됩니다. 이게 무엇이 다를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.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하는 거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시작점부터 종료 지점, 중간에 어떤 예외 처리,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동작하기 위한 컨피그레이션, 그 다음에 이게 뭐 어떻게 멀티 프로세스 아니면은 뭐 멀티 스레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, 이게 뭐 데몬 방식으로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처리가 될 것인지, 아니면 여러 어플리케이션 간에 통신을 해서 처리가 될 것인지 굉장히 많은 설계 요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함수는 단지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는 특정 함수만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웹으로부터 또 REST API 콜을 받거나 아니면 트리거 형식의 이벤트 기반으로 호출이 되면 그 호출된 시점에서 개발 및 정의된 그 로직만 실행이 되고 리턴이 바로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개발 편의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개발 속도도 굉장히 빠를 수가 있고요. 안정성 측면에서도 편의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파스트 서비스의 예로는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 펑션이 있겠고요. AWS에서 보면은 람다가 있겠죠. 이 펑션 애저 서비스는 서버리스 기술에도 접목이 되는데요. 이 서버리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서버 없이 그리고 서버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을 알 필요 없이 내가 이 펑션 함수만 개발해서 배포함으로써 빠르고 쉽게 서버를 개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. 이것은 뭐 개발자나 운영자 측면에서 모두 편의성을 제공받게 됩니다. 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서버리스나 이 펑션 애저 서비스로 검색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이것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